제가 스튜디오를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험생들이 제가 현실 46,000건의 댓글을 달았잖아요. 제가 직접 달았거든요. 제가 손에 지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뭐 쉽게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의 그 목적과 요지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수험생들이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걱정스럽고 빨리 얘를 끝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빠르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비누 회사에 비누가게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불량품이 속출을 했대요. 그래서 중역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해서 다들 머리를 싸매고 낸 결론이 산업용 엑스레이를 들여오는 거예요. 산업용 엑스레이는 100만 달러 정도 했고요. 하나로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 제품을 갖다가 우리 컨베이어 벨트에다 설치를 해서 빈 깍을 골라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였대요. 근데 주문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불량률은 나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불량률이 제로가 됐대요. 어떻게 불량률이 제로가 됐는지 가서 중역들이 막 컨베이어 벨트에 가서 찾아보니까 어떤 젊은 신참 직원의 아이디어가 있었대요. 거기에 아주 커다란 중고 선풍기를 갖다 놓고 빈 상자를 날려버리고 있더래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빈 상자 샥 날려버리니까 비누가 안 든 애들은, 그러니까 움직여서 날라져 가버리니까 비누가 든 애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00만 달러짜리 그 산업용 엑스레이는 무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방법은 100만 달러짜리 산업용 엑스레이인가요? 아니면 얼마 안 하는 중고 선풍기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중고 선풍기 아이디어가 옳다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펙트와 이피션시라고 하죠. 효과와 효율 면에서 분명히 선풍기가 더 뛰어났죠. 그런데 효율성이라는 것이 쉽고 빠르게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이야기가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로 연결이 되냐면, 미소 냉전 체제 시대 때, 그때 미국과 소련은 여러 가지 국방 전쟁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쟁도 함께 했었잖아요. 누가 우주를 먼저 차지하느냐, 요거에 대한 전쟁도 있었고, 서로 경쟁하듯이 우주선과 그리고 우주선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개발했대요. 근데 미국에서 이 우주선이 무중력 상태이다 보니까 펜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펜 안에 들어있는 잉크가 액체다 보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100만 달러라고 할게요. 100만 달러를 들여서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그 기세양양했는데, 자, 미국과 소련이 우주 내에서 도킹할 일이 있었대요. 도킹을 해서 서로 이 우주선끼리 서로 닿아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야, 너네는, 우리는 지금 무중력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볼펜을 딱 꺼내서 미국 애들 보여줬더니 소련 애들이 우린 그냥 연필 쓰는데? 미국 애들이 오마이갓 했대요. 그래서 그래 맞아, 연필 쓰면 되는 거지, 우린 이 난리를 쳤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이렇게 우리는 이피션시가 너무 떨어졌어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뒷얘기가 있어요. 소련은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이 아니라 그냥 연필을 쓴 거죠. 사각사각 하는 연필을 사용했으니까 굳이 뭐 중력 따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나중에 이 소련의 우주선 안에 매우 많은 잔고장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흑연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사용했던 그 연필에서 떨궈져 나온 흑연이 공기 중을 둥둥둥둥 무중력 상태에 껴서 뛰어다니다가 이 기계 사이에 틈틈이 껴서 잔고장의 원인이 됐었다라는 그 뒤에 이야기가 들리더이다. 우리는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신속함과 그리고 느림에 대한 것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은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저도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에선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뛰어넘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날로 먹으려고 하면 날로 먹으면 나중에 탈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아했죠. 이게 반전이구나.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 연필 같은 효과적인 방법이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흑연이 쌓이듯이 아주 작은 미세한 부스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좀 만족하게 못했다 아니면 망가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흑연도 쌓이면 그 양이 많아지고 그게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영향을 줄 날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 중요한 것들에 대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마저도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게, 그리고 만에 하나의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 그리고 영어에 대한 지식은 제가 드리지만 지혜로움은 여러분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혜 속에 한 숟갈 더 얹히기 위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일요일이라 오후 저녁이라서 빨리 스튜디오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평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구독과 사랑은 오늘은 구독과 알람 누르지 말고 그냥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